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정말 대형 호재가 하나 떴는데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괴물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메모리가 HBM2 메모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2배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PIM은 Processing in Memory의 줄임말이고요.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의 기능을 추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시스템에 HBM PIM을 탑재하게 되면 기존 HBM2를 이용한 시스템보다 성능이 2배나 좋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가 되는데요. 이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존 HBM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쓰고 있던 HBM을 빼고 HBM PIM을 탑재하면은 성능이 훨씬 더 개선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폰 노이만은 사람 이름이고요. 컴퓨터 CPU 내장형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고안한 미국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솔직히 기사 내용만 보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가 CPU고요. 가장 느린 장치가 SSD입니다. CPU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텔과 AMD죠. 자, 인텔과 AMD는 세계 최고의 CPU 설계사입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니까 본인들이 만든 CPU를 제조까지 다 하고요. AMD에서 설계한 CPU는 TSMC에서 제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장치가 SSD인데, 이 SSD는 낸드 플래시로 만듭니다. 낸드 플래시 세계 1위는 바로 삼성전자죠. 기사 내용을 보면 괴물 메모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바로 램의 일종입니다. 그럼 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CPU와 SSD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임시 저장 장치입니다.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게 CPU고 제일 느린 게 SSD라고 했잖아요. 근데 CPU가 처리할 데이터는 SSD에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CPU에서 SSD까지 직접 가야 되는데 SSD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CPU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SSD보다 훨씬 빠른 램이라는 곳에 미리 이동을 시켜 놓으면 CPU는 SSD까지 굳이 가지 않고 램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램은요, CPU보다는 훨씬 느리고 SSD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딱 중간이니까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총 3단계가 되겠죠. SSD에 있는 데이터가 일단 램으로 가고 램에 있는 데이터가 또 CPU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SSD와 램 간의 속도도 극복해줄 또 다른 장치가 개발이 됩니다. 그게 바로 SSD에 내장된 버퍼 D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램과 CPU 사이에도 속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또 필요하게 됐죠.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가 예전에는 원래 L1 캐시, L2 캐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L3 캐시까지 나왔습니다. L1 캐시가 가장 빠르고요. L3 캐시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SSD, SSD에 내장된 버퍼 D램, 램, CPU에 내장된 L3 캐시 메모리, L2 캐시 메모리, L1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CPU로 갑니다. 이 램이라는 것은요, 원래 단순 저장 기능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괴물 메모리는 여기에 CPU 연산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램에 연산 기능이 있으니까 CPU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에서 본인이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램과 CPU 사이에 낭비되는 속도를 이 램 자체가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메모리는 HBM2 메모리인데 이 HBM 메모리는 주로 GPU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HBM을 풀어서 쓰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인데 해석을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맨 밑에 줄에 HMB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HMB가 아니라 HBM입니다. 제가 실수로 오타를 냈는데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번에 괴물 메모리를 출시했다고 했는데 공식 명칭은 HBM-PIM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PU와 램 간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CPU와 램의 이동 통로는 넓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인텔 CPU를 보면 CPU와 램의 통로를 FSB라는 단위로 나타냈었습니다. 지금은 이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출시됐던 펜티엄 4를 예를 들겠습니다. 인텔의 펜티엄 4 CPU 중에 2.4GHz로 동작하는 세 가지 제품군이 있었는데요. 바로 2.4A, 2.4B, 2.4C였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동작하지만 CPU의 통로가 더 넓은 제품이 훨씬 더 비싸게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A 제품은 CPU와 램 간의 이동 통로가 400이었고요. 2.4B는 533, 2.4C는 800이었습니다. 당연히 통로가 400밖에 안 되는 2.4A보다는 800으로 훨씬 더 넓은 2.4C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통로를 점점 넓히는 쪽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통로를 아무리 넓혀도 거리가 머니까 속도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아예 메모리 컨트롤러를 CPU 자체에 내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기능을 메인보드 자체에 내장된 노스브릿지라는 칩셋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CPU와 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컨트롤러를 CPU 자체에 내장을 시켰고 이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속도 차이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램에서 CPU까지 가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램 자체에 CPU 기능을 일부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HBM-PI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붙는 PIM이 Processing in Memory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고대역폭 메모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메모리에 프로세스 기능이 있는 게 왜 좋은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PU와 램 그리고 SSD나 하드디스크에 고유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장치 간에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램은 원래 CPU와 SSD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 저장 장치일 뿐인데 여기에 CPU 고유의 기능인 연산 기능까지 추가가 되니까 더욱더 속도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해하시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